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개념학습에서 22쪽에 해당하는 지문인 병원체와 그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도 역시 제가 이제 늘 설명하는 정보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관계 맺는 내용 중에서도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정리하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이 지문을 읽을 거기 때문에요. 지문을 물론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내용을 어떻게 비교 대조하면서 그 정보들을 정리해 나가고, 동시에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이제 갈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갈래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 그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글을 같이 읽어보고 이제 해당 내용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면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비교해야 되는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나오거나 그냥 독립된 정보가 나오면 노란색 밑줄을 치고요. 비교되는 정보가 나오면 걔네들은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 모르지 않죠? 자, 안에 존재하다 이런 뜻이었죠. 면역 시스템은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기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유도되지 않고 남으로 인식되는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유도되도록 조절합니다. 자,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유도되도록 조절합니다. 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병원체가 몸 안으로 침투한 경우 그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자, 면역 시스템이라는 이 주어에 역할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면역 시스템은 지금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1번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가 몸 안으로 침투한 경우에는 2번 그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3번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 놓으면, 만약에 선택지에 자,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은 면역 시스템의 하나이다 라고 문제에 나왔을 때 하면서 본문에서 헤매지 않고 맞아, 면역 시스템 중에 3번이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였지 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먹이면서 글을 읽어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성적을 높이는 데에는 훨씬 유리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돼 있죠. 아예 번호 줬으니까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번호를 쓰겠습니다. 특정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선천성 면역이고요. 자, 둘째는 2번 병원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병원체를 막아내는 후천성 면역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늘 하듯이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서로 비교 대조 문제가 나오겠구나. 사실 기억 니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에서부터 몸 안으로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동합니다.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터까지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걸 설명은 물결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뭐뭐 하는 것부터 뭐뭐 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 우리 몸 피부, 그리고 소화기나 호흡기 내벽을 덮고 있는 점막은 병원체의 체내 침투를 저지하는 방어복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정보량이 많을 때 어디에 밑줄 쳐야 되는지 막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 그리고 그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부를 표시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주어와 서술부. 아시겠죠? 주어와 서술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몸의 피부 그리고 소화기나 호흡기 내벽을 덮고 있는 점막은 병원체의 체내 침출을 저지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점막이 되겠죠. 점막 주어입니다. 병원체의 체내 침출을 저지하는 자, 서술부 어디입니까?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연결. 끝났어요. 점막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읽은 다음에 문제 점막 나왔네? 그럼 여기 돌아와서 문제 푸는 겁니다. 됐죠? 또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슬래시 딱 쳐놓고 땀, 눈물, 침 등의 분비액은 동일하게 체내에 침투하려는 병원체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병원체의 생장을 억제하여 몸을 보호한다. 자, 얘는 문장이 두 개인 거 지금 확인되십니까? 자, 요런 거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런 친구들 경우에는 중등부 때부터 문법 공부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문법 공부가 되어야 문장을 읽을 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강조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주어가 뭔지 그리고 문장이 두 개인 거를 판별하는 서술부를 보는 그 눈까지만이라도 길러주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분비액은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자, 생장을 억제에다가 또 화살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분비액은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하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통해 그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병원체를 제거한대요. 근데 그 제거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여기는 주어가 딱 떨어지는 애가 아니네요. 그죠? 좀 아쉽네. 자, 백혈구의 식세포의 작용이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쭉쭉쭉 정리했던 요소가 크게 세 가지인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자, 첫 번째는 점막이었고요. 두 번째는 분비액이었고요. 세 번째는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천성 면역 체계는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자, 정리 끝.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후천성 면역은 특정 항원의 특이성을 보이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한답니다. 자, 쭉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정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네요. 항원이 뭐지? 자, 이럴 때는 무엇이지? 왜?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그 다음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항원의 특이성을 드러내는 돌출 부위를 에피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와 T세포에는 특정 에피토프에만 결합하는 항원 수용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 근데 일단 B세포와 T세포에는 이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조금 더 고급화된 스킬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자, 관형어를 통해서 B세포와 T세포를 설명하고 있죠. B세포와 T세포는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항원 수용체가 있습니다. 특정 에피도프에만 결합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던 이질적 항원이 발견된 경우 제가 국어 강의를 하다 보면 아직도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질적인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질적인 거는요. 동질의 반대말입니다. 동질은 아시죠? 동질은 유사하다 또는 같다라는 거죠. 이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던 다른 항원이 발견된 경우 B세포와 T세포는 자신의 항원 수용체와 항원의 에피도프를 맞춰본 후 여러 종류의 B세포와 T세포 중 그 항원에만 결합하는 특정 B세포와 T세포를 증식하게 됩니다. 자, 계속 주어와 서술부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이러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정, 원인과 결과, 과학기술 지문에서 중요하다. 자, 증식된 B세포는 형질세포와 기억 B세포를 형성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B세포와 T세포는 자, 1번입니다. 그 항원에만 결합하는 특정 B세포와 T세포를 증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 과정을 통해 증식된 B세포는 두 번째 형질세포와 B세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중 형질세포의 항원 수용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됩니다. 3번 이렇게 해서 이를 항체라고 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좀 알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항원이라는 단어가 왜?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해놓고 넘어갔는데 자, 항원은 지금 여기 문맥적으로 읽을 때 판단해 본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질적인 항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한 뭐 예를 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항원에 결합하는 친구들이 바로 항체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형질세포에서 대량으로 분비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자, 여기 나오죠? 항원과 관련된 병원체 활동을 막아냅니다. 자, 이거는 또 그럼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이제 뭐 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을 쭉쭉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되죠.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번호를 검은색으로 매긴 이 내용이 바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답니다. 체액성 면역. 근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이미 이 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한편 증식된 T세포는 도움 T세포, 세포 독성 T세포, 기억 T세포를 형성하며 이 중 특정 항원의 특이성이 있는 세포 독성 T세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자, 다시 세포 독성 T세포가 세포를 직접 사멸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항체를 만들지 않고 자, 이런 거 이제 차이점이니까 몇 줄 쳐놓을게요. 세포가 직접 작용하여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이런 것들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답니다. 세포성 면역. 이렇게 우리 정리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뉘고 그리고 그 후천성 면역 안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또 두 가지가 나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해서 굳이 번호지고 안 썼지만 자, 요 내용도 번호를 매기면 자, 일단 T세포는 1번 이런 T세포들 형성하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포 독성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사멸시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특정 항원에 이미 노출된 후 다시 그 항원에 노출될 때는 면역 반응의 속도, 강도 및 지속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가 생긴다는 거에 밑줄 한번 쳐놓을까요? 자, 그 다음 항원에 노출된 후 첫 번째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의 강도는 항원 노출 후 10에서 17일 이후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의 강도라는 건 뭐 면역 반응을 의미하겠죠. 그 후 같은 항원에 다시 노출될 경우 최고치 면역 반응에 이르는 시간은 2에서 7일로 빨라지며 동시에 면역 반응의 강도도 높아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문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앞으로도 뭐 한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능 특강에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 면역 반응은 항원 접촉 후 초기에 만들어진 기억 B세포와 기억 T세포에 의해 매개되는데 자, 매개된다는 거는 다른 말을 바꾸면 연결된다라고 그냥 간단히 갑시다. 그래서 기억 B세포와 기억 T세포가 이 기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기억세포는 증식이 멈추어진 상태로 있다가 훗날 같은 항원과 다시 접촉하게 되면 빠르게 증식하여 향상된 면역 능력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이 지문이 끝이 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근데 이 지문들을 이렇게 읽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이 지문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읽는 방식이라도 좀 익혀두시면 뭔가 내용을 읽을 때 좀 덜 힘들게 뭔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좀 구구절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좀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면역 시스템이 자기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근데 만약에 구분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다른 말 바꿀게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시스템이 작동이 불가할 겁니다. 그러면 백혈구는 이제 식세포 작용이라고 본문에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포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먹어서 제거하는 그 행위를 어쨌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백혈구는 자기 세포를 제거를 하는 즉 다시 말하면 뭔가 고장난 면역 반응, 면역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장난 백혈구들,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백혈구들이 많은 병이 백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도 있다. 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특정 항원의 에피토프와 결합하는 항원 수용체가 없다면,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특정 항원의 에피토프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약간 톡톡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랑 결합이 안 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항원과 관련된 항체가 형성되지 않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억세포는 아까 기억 B세포와 기억 T세포가 됩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 매개하여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매개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이 면역 반응들의 차이는 없을 것이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인데요. 요거는 이제 선천 면역 반응이고요. 니은은 후천 면역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항원의 특이성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에피토프 등을 이용한 이제 항원 수용체 뭐 등등의 키워드들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와 결합하는 항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세포의 활성화 과정,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 볼까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체액성 면역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계속 1번 선지부터 가볼게요. 하나의 외부 병원체에 대해 기억이 니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없다 돼 있는데, 자, 이거는 기억이 니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없다면은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본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면역세포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게 선천적 면역이기 때문에 자, 아까 이제 앞에서 이런 내용의 밑줄을 쳤어요. 여기에 짧은 시간 안에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기억,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피부나 점막에서 병원체의 침투를 저지하는, 자, 피부나 점막은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은 아닙니다. 땡.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동일한 병원체에 언제나 동일한 면역 반응 강도. 자, 동일한 병원체의 면역 반응 강도는 1차, 2차 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 면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니은에 대한, 즉 후천 면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니은이 동일하지 않아서 3번도 안 되고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는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 자,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은 아예 면역 시스템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달리가 틀렸습니다. 모두라고 정리해줘야 적절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비세포의 활성화 과정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원인과 결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자, 근데 이거 제가 그림만 봐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참 고민하면서 이제 알아냈는데 이 그림을 좀 확대해야 돼요. 자, 그림 보면 어떠십니까? 자, 항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 튀어나온 요 모양이 항원의 요 부분이랑 딱 결합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딱 결합이 된 상태거든요. 항원이랑.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지금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원이랑 결합이 안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A는 항원과 결합이 안 된 친구들이다. 비세포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헷갈릴까 봐 적어놨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전 이 안에를 가리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B는 항원과 결합한 비세포가 되는 거죠. 그림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항원과 결합하면은 이제 본문에서 제가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여기서 그 항원에만 결합하는 이 특정 비세포들을 증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식, 즉 늘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늘어난 상태에서 왼쪽은 지금 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얘네들은 지금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항체가 돼서 이게 이제 그 체액성 면역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증식이 다 되고 난 뒤에 아직 그 항체가 분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증식이 멈춘 상태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또 같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위해서, 즉 2차 면역 반응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항체들 또는 항체들을 가지고 있는 붙어있는 비세포들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서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갑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A는 결합을 못했죠. 그래서 항원과 관련된 면역 반응 유도하지 못합니다. 얘는 결합하는 항체가 없어요. 자, 2번 B의 항원 수용체에는 보기에 제시된 항원의 에피토프와 결합하는 특이성이 있다. 자, 에피토프가 문맥에서 이제 추론하기로는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에피토프로 보여요. 아니면은 요 그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이랑 서로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B는 적절하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C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항원에 결합한 특이성이 있는 B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죠. 증식이죠. 증식.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D는 보기에 제시된 항원에 대한 항체로 이 항원에 관련된 체액성, 제가 아까 설명한 거 나왔죠?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적절이고요. 자, 5번, 답이 5번이겠죠? 이의 증식이 멈추어진 상태에 있으면 훗날 B세포에 의한 2차 면역 반응은 없다가 틀렸네요.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된다는 사실까지 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당 내용에 뭔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꼭 댓글을 달거나 제가 열어놓은 오픈 카톡방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기말고사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 것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저도 늘 최선을 다해서 국어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